안녕하세요, 벨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콜랩 스튜디오에 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어려운 얘기만 해서 캐주얼한 콘텐츠로 MBTI 검사를 할 거고요. 제가 MBTI를 검사한 지가 한 1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에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뭐 예전에 검사한 결과는 있지만 새로 검사해보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 질문,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의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약간 좀 비동의,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왜 울까 싶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이기적이라 되게 넓은 컨텍스트에는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랑 되게 비슷한 컨텍스트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하면서는 더 대비책을 많이 세우는 편으로 성격이 가는 것 같아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거는 사실 압박감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막 자존심이 높은 편은 아닌데 되게 자존심이 높은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포인트를 잘못 자극하면 평정심이 유지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압박감이 심하다고 해서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이제 유지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깨닫고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알고 있는 사람과 얘기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요. 최대한 다양한 사람과 이제 네트워킹을 해야 그 행사의 목적이 사니까 요거는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 성격적으로는 정말 그냥 아는 분들이랑만 편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편하죠.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오히려 일정이나 목록을 되게 막 빡빡하게 세워놓는 편은 아닌데, 아무런 계획이 없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못 지키면 스트레스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획이 아예 없이 뭔가를 추진하는 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감정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동의로 하겠습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뭔가 내가 어떤 이유로든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뜬금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비동의로 가고요. 이게 예술 작품으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저는 예술 작품 자체에 많은 관심이 없어서, 저는 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좀 관점을 공유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본업상 투자를 하면서 시장은 하나의 되게 간단한 수식이나 수학으로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나 경험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거는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로 하겠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그냥 동의.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부터 하는 편인 거는, 요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전혀 즐기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자리를 굉장히 불편해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교회에 데리고 가셨는데 굉장히 신앙과는 별개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정제된 형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나타나는 건 저는 대부분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 얘기할 일이 많고, 같이 얘기하는 걸 내켜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개발자나 이런 직구는 친하게 지내라 라는 식의 컨텍스트로는 잘 접근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결말을 해석하라는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커뮤니티나 특히 일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남의 성공을 많이 돕는 게 제가 나중에 뭔가를 요청했을 때 훨씬 잘 도와주시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이 완전 이제 누군가 철판을 깔고 도움을 다 무시하지는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온라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관심사는 하나인데 그 관심사 말고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요즘 힘들고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걱정을 한 2시간 하다가 걱정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일을 하러 가는 편입니다.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이게 애매한 게, 피하고 싶은데 남한테 맡기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살짝 동의로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컨텍스트 얘기했을 때 예술적 성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동의. 사람들이 감정보단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주 세게 동의까지는 못하겠고 그 다음 수준의 동의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애초에 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라고 자기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더라고요. 무조건 이성만 따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합리적인 건 중요하니까.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냥 몸이 힘들면 사실 안 끝내고 자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자면은 뭔가 안 잔 것 같고 불편하더라고요. 요거는 많은 동의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항상 즐거운 일이지. 이게 안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유튜브를 시작해서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앞에 말했던 거랑도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의사결정이 100% 이성적으로 내려진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을 빠르게 인지하고 그 상태를 바꿔서 적절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좋다.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날 것까지는 없죠.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마지막까지 안 미룹니다. 미리 하는 편이고요.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인터스텔라 이런 거라서 왠지 내가 시간을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항상 엄청 극단적으로 혼자 있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또 다른 사람과 있으면 다른 사람과 있는 대로 불편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비동의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원론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론 없이 위에다가 이상한 걸 쌓고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미루고 싶은데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약한 비동의로 하겠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생각은 엄청 많이 해요. 그렇다고 그걸 번복하는 일은 없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아니요, 절대 비동의입니다. 즐거운 파티와 행사가 주중에 있으면 주말에 쉬어야겠죠. 다음날 깬 시간이 오후 1시인가 그렇고요. 19시간 깨 있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사람을 덜 만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지내고 회복을 했었어요.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원래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자연을 보면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한두 번 미술관에 가긴 갔었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막 나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 매일은 계획을 해요. 오히려 저는 긴 단위의 계획은 전혀 안 짜는 편이고 매일매일은 계획을 많이 합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매번 불안함을 느낍니다. 비동의. 전화 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콜포비아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동의.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그 의견을 내가 이겨야 된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하는데 이기지 않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굳이 할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빈도수로 보면 반반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차질이 생기면 계획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특히 계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실수에 의해서 그런 거면은 돌아가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해서 사실 계획이 엄청 많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조금 동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한 동의.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최근에도 한 실수가 너무 많아서 오래전에 실수까지 후회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약한 비동의.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시간만 비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 비동의.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비동의. 이거는 동의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나머지의 효율은 한 0.1이라면 되게 효율이 1인 시간들이 있어요.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이면 오히려 원래 루틴하게 일을 안 하던 시간과 장소에 갔을 때 엄청 효율을 많이 뽑아낼 수 있었던 적도 있고요. 루틴하게 일을 할 때는 밥
먹고 와서 한 1시간 쉬었다가 2시에서 5시? 다 이상하게 제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곤 한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채용이 됐을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채용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걱정 안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작업을 원한다. 이거는 격렬하게 원합니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당장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요즘 좀 동의, 원래는 좀 비동의였는데 요즘 한 중간 정도의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주변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내가 혼자 시간을 갈아놓고 컨트롤이 가능한 일들만 하면 압도당한다는 기분을 솔직히 느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변수에 의해서 계획이 많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압도돼서 가는 것 같아요.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걸 완수하지 않으면 좋아 보여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온 기회는 내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힘들면 애초에 마감 기한을 조절을 했어야 되죠.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요거는 항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일만 택해서 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번이랑 똑같지는 않은데 그냥 INTJ는 똑같이 나왔는데 뒤에 AT가 달라졌네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이상한 일을 꾸미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향형은 86% 내향형이라고 하고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아졌네요. 이게 객관적인 거겠죠? 원래 이거 NS는 조금 반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걸 좋아하는 면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때로는 많은 근거나 보수적인 프로세스가 없어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일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이건 보수적으로 체계에 맞춰서 진행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MBTI 얘기를 안 해도 T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75%? 네, 75%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 이거 예전에 했을 때는 한번 90%가 나와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유해졌네요, 사람이. 88% 계획형. 저는 사실은 엄청 그 계획형이라기보다 계획을 지향하는 편인데 계획을 생각보다 지향하지 않는 분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서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냐라고 그냥 딱 한마디로 물어보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아예 충격적으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을 최근에 너무 많이 봐서 나는 한 57% 확신형이네요. 이것도 반반 나오는데 솔직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MBTI 검사에서는 요 항목이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누굴 만났는데 MBTI가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요런 캐주얼한 컨텐츠를 사실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무슨 퀀트 하러 가고 AI 하러 가고 제가 기존에 텍스트로 만들던 컨텐츠들도 무겁고 진지한 뭔가 제가 생각할 일이 엄청 많을 때 글을 쓰고 이래서 그런 모습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덕분에 유튜브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고요. 저는 가족, 친지, 친구 등등 뭐 직장 동료 등등 다 의외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게 MBTI 검사 했던 것 같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